당신 누구예요? 불타는 차잔해 속에서 끌려 나온 여자가 자신을 감싸 안은 남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농부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깊고 세상을 수백 번 등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냥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장갑 한 짝과 쓰러진 킬러 7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남자의 정체. 국정원도 검찰도 그 어떤 권력도 손대지 못했던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서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평창. 해발 800m가 넘는 산허리에 자리 잡은 낡은 농막 하나가 새벽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유일한 흔적이죠. 그 농막의 주인 이강사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몸을 일으켜 낡은 트레이닝복을 걸쳐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산길 초입에 서더니 수만 번 크게 들이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자갈이 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강산의 발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땅을 찼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리듬이 있었고 그 리듬 속에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함이 배어 있었죠. 동네 어귀에서 이른 장사를 준비하던 박씨 할머니가 강산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또 저러네. 저 총각은 매일 저 짓을 하니 원. 강산은 할머니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강산은 그저 조용한 산골 총각이었어요. 말수가 없고 혼자 텃밭을 일구고 가끔 장에 내려와 필요한 것만 딱 사가는 사람.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강산도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농막으로 돌아온 강산은 세수를 마치고 방 한켠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5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앳된 얼굴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는 남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강사는 향 한 대를 피워 상자 앞에 꽂고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준혁, 오민석, 박태영, 김도훈, 이상우. 5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강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향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노트북을 열어 5개의 계좌에 돈을 나눠 송금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죽은 동료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강산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그날 오후 강산은 평소처럼 산등성이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고 멀리 산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무릎을 굽혀 더덕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는데 아래쪽 국도에서 묵직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강산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눈만 가늘게 뜬 채 소리의 방향을 가늠했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2번. 폭발 간격, 규모, 방향. 강산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는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몸을 낮추며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도 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급 방탄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뒤집혀 있었고 차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도로 주변 숲에서는 완전 무장한 괴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헬멧에 방탄복, 손에는 자동 소총, 5, 6, 7명. 그들은 거침없이 차량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강사는 숲속 그림자 안에 납작 엎드린 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차량 옆면에 새겨진 HM 로고. 한빛미디어였어요. 괴한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인 강도가 아니었죠. 누군가를 지워버리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강산의 눈이 차량 주변을 훑었습니다. 뒤집힌 차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옆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마치 바람처럼. 첫 번째 괴한이 차량 옆에 다가서는 순간 강사는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이 번쩍 움직였고 괴한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가 쓰러지는 걸 보기도 전에 강산의 발이 턱을 걷어찼습니다. 세 번째 괴한이 고개를 돌리며 총구를 들었지만 강산은 이미 그의 사각에 들어와 있었어요. 손목을 꺾고 총을 빼앗고 개머리판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3초였습니다. 나머지 괴한들이 총을 들고 강산에게 집중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차량 잔에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총알이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울렸어요. 강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괴한 2명이 측면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품속에서 낫을 꺼냈습니다. 약초 캐러 나올 때 허리에 찼던 낡은 낫이었죠. 그는 낫을 손에 쥔 채 몸을 낮추고 기다렸습니다. 측면에서 괴한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산은 그 발소리가 딱 1m 앞에 닿는 순간 튀어나왔습니다. 낫이 허공을 갈랐고 괴한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맨손으로 두 번째 괴한의 팔꿈치를 꺾어 쓰러뜨리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달아나는 등을 바라보다 강산은 추격을 멈췄습니다. 그는 뒤집힌 차 문을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재킷이 찢기고 이마에 피가 흘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강산이 팔을 뻗었습니다. 나와요. 빨리. 여자는 강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산이 여자를 끌어내 바위 뒤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멀리 도주했던 괴한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강산은 여자를 바위 뒤에 밀어넣고 몸으로 총탄을 막았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산을 올려다봤습니다. 피투성이인 그의 손,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이 여자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농부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 세상을 수백 번 등지고도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여자를 바위 뒤에 남겨두고 일어섰습니다. 경찰이 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강산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낡은 장갑 한 짝만이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과 경호팀은 현장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훈련된 무장괴한 6명이 흔적도 없이 제압되어 있었고 차량 주변은 총탄 자국과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죠. 경호팀장이 쓰러진 괴한들을 훑어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한 짓이라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한 명이 차 안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 그날 밤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어요. 한 남자가 무장한 괴한들을 맨손으로 쓰러뜨리는 장면. 댓글창은 순식간에 들끓었죠. 저거 사람이야 귀신이야. 특수부대 출신인가. 상골 터미네이터 실화냐. 영상은 하룻밤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겼습니다. 전국이 그 정체 모를 남자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한빛미디어 회장실.
서아진은 이마의 상처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영상입니다. 이미 다 퍼졌습니다. 서아진이 영상을 봤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나 괴한들을 쓰러뜨리고 자신을 끌어내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남자. 서아진은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바위 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서늘하고도 묵직한 눈빛을. 서아진이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찾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서아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어요. 오늘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가 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빛미디어 부회장실에서는 차민혁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민혁이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실패했다고, 전원이 제압됐다고.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민혁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 오늘 안으로. 차민혁의 눈이 서울 하늘을 가로지르는 헬기 한 대를 쫓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원도 평창 농막. 강사는 돌아온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는 해가 산등성이에 걸렸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사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자리를 꾹 눌렀습니다. 흉터 아래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목숨을 걸고 뺀에 직접 이식한 칩. 5 동료의 죽음이 담긴 거대한 배신의 증거가 담긴 작은 칩이었죠. 강사는 다시 물조리개를 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산골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사흘 후 한빛미디어 그룹의 정보 분석팀이 강산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거주 이강산. 주민등록상 직업은 농업. 그러나 그 이면에 붙어있는 꼬리표는 달랐어요. 국정원 해외공작팀 전 요원, 코드네임 산. 3년 전 작전 중 전사 처리된 인물이었죠. 서아진은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어요. 헬기 준비해요. 오늘 오후에 평창 갑니다. 비서가 눈을 살짝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경호팀도 동행할까요? 서아진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요. 비서가 한 번 더 입을 열려다 서아진의 눈빛을 보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진의 눈빛은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것이었죠. 한편 그 시각 강사는 농막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가 내리꽂힐 때마다 통나무가 깔끔하게 2 동강이 났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반복되는 동작이었죠.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사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만으로 기종과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민간용 소형 헬기, 단독 탑승 가능성 높음, 방향은 정남쪽. 그는 마지막 장작을 패고 도끼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헬기가 농막 마당에 내려앉자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닭들이 후다닥 달아났고 빨랫줄에 걸린 수건이 바람에 날렸어요. 문이 열리고 서아진이 내렸습니다. 고급 코트에 구두, 이마에 흰 붕대. 산골 마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서아진이 강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강산 씨 맞죠? 강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닭장 옆에 세우지 그랬어요.
닭들이 놀랐잖아요. 서아진이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강산이 수건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봤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무장괴한 6명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사람은 없어요. 강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진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한빛미디어 그룹 보안 총책임자 자리입니다.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죠. 강산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농사 짓고 삽니다. 서아진이 봉투를 강산 앞으로 한 발짝 더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강산 씨, 저는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산이 서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안 합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복판에서 눈을 맞추고 있는데 강산의 시선이 서아진의 봉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진 한 장이 봉투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 사진이었습니다. 강산의 눈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작은 물체 하나. 은색 독수리 핀이었죠. 강산이 서아진의 손에서 봉투를 가져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핀 위에 가만히 놓였어요.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집혔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얼굴을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아는 물건인가요? 강산이 사진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농막 안은 좁고 단출했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 이불 하나, 책 몇 권.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서아진이 탁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산이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리며 말했어요. 그 피는 3년 전 제 팀원들을 팔아넘긴 자의 표식입니다. 그자가 암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죠. 서아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팀이 전멸했다는 그 작전 말하는 거죠. 강산이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군요. 서아진이 탁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도 그 즈음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라고 발표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뜨거운 물을 찻잔에 따르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서아진이 잠시 멈추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민혁? 강산이 찻잔을 서아진 앞에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서아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아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강산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했어요. 서아진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이틀 전에 나한테 말했어요. 회사 안에 무서운 게 있다고. 차민혁이랑 연결돼 있을 수 있다고. 강산이 낮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서아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끝냈겠죠. 강산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렀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찾으면 되죠. 강산이 서아진의 얼굴을 오래 살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10조 원짜리 그룹을 혼자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강산이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서아진이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말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묻지 않고 멈춰요. 그리고 내 정체는 절대 밖으로 내지 않는다. 서아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하죠? 강산이 말했습니다. 수행비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서아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농막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어요. 수행비서가 장작을 패고 있었군요. 강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뒤에 서울로 갑니다. 서아진이 일어서며 코트를 여미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까 그 핀, 그게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요. 강산이 찻잔을 들며 기다렸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꺼내러 가는 거예요. 강산이 잠시 서아진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진실이 나오면 복수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서아진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헬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에는 가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산은 농막 마루에 앉아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마루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가방이었죠. 가방 안에는 위조 여권 3개, 소형 무선 수신기, 전술 장갑, 그리고 두꺼운 봉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산은 봉투를 꺼내 천천히 안을 확인했어요. 3년 전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자료들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단단히 봉인하고 가방 안에 넣었죠. 그때 농막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산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황도준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죠. 강산이 황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법은 잊었어. 황도준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황도준이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강산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국정원 지도부가 너 잡으러 움직인다. 차민혁 자금이 조직 위까지 올라가 있어. 해외 스파이로 몰아서 처리하려고 해. 강산이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황도준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게 다야? 강산이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려던 참이었어. 황도준이 강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 이번엔 다르다고. 3년 전이랑 규모가 달라. 강산이 황도준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황도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같이 갈 거야. 황도준이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뭐? 강산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이번엔. 황도준이 강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아진 회장이랑 손잡은 거야. 강산이 대답하지 않고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황도준이 혀를 차며 말했죠. 야, 그 여자 뒤에 뭐가 있는지 알고 하는 짓이야. 강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핀 현장에서 나왔어. 황도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빗소리만 남았어요. 황도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제 출발해? 강산이 빗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그날 밤 강산은 향을 피웠습니다. 5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사진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른 새벽 강산은 농막 문을 나섰습니다. 비는 밤새 그쳐 있었어요. 산 아래 서아진의 차가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도준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투덜거렸어요. 우리 셋이서 국정원이랑 재벌이랑 다 상대하는 거야. 맞아. 강산이 뒷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불만 있어. 황도준이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확인하는 거야. 서아진이 백미러로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왔죠. 강산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출발해요. 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농막이 점점 작아졌어요. 강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남짓이었죠. 차 안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세 사람 모두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강산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신호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발신지 추적 중. 강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전날 밤 강산의 위성 전화기로 신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검은 일요일 작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처리된 팀원 오민석의 고유 신호였어요. 죽은 사람의 신호였습니다. 강산은 그 신호를 받는 순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화면만 바라봤죠. 황도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민석이 살아있는 거야. 강산이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황도준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아니야? 신호가 잡혔잖아. 강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민석은 내 눈앞에서 죽었어. 내가 직접 덮어줬고. 황도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 신호는? 강산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함정이야. 누군가 오민석의 신호를 복제한 거죠. 황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야, 그럼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강산이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야 하니까 함정을 파는 거야. 안 가면 저쪽도 움직이지 않아. 황도준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간다. 강산이 황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서아진 곁에 있어.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반드시 뭔가 움직인다. 황도준이 잠깐 강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진짜로. 강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늘 혼자였어. 문이 닫혔습니다. 황도준이 그 닫힌 문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강산이 발신지를 추적해 도착한 곳은 서울 교외에 폐쇄된 군사기지였습니다. 녹슨 철조망, 무너진 담장,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마당.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강산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철조망 안쪽에 가느다란 레이저 선이 깔려 있었죠. 건물 처마 2군데에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입구 쪽 흙바닥에 발자국이 6개. 최근 것이었어요. 강산은 철조망 우측으로 우회해 카메라 사각지대를 찾아냈습니다. 낮은 포복으로 담장 아래를 통과했어요. 레이저 선 사이를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강산의 발은 마치 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움직였죠.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강산이 소형 야광 렌즈를 눈에 끼우자 어둠이 초록빛으로 바뀌었어요. 복도 끝에 방 하나. 강산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강산이 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서버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남자 하나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강산을 보자마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내려갔습니다. 강산이 남자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 내려놔요. 남자가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다 전송됐다고. 강산이 남자를 의자에서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뭘 전송했어? 남자가 강산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내 위치. 지금쯤 저쪽에서 움직이고 있겠지. 강산이 남자를 바닥에 눕히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쪽이 어디야? 남자가 입을 닫았습니다. 강산이 남자의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이 서버 주인이 누구야? 남자가 강산의 손을 뿌리치려다
포기하며 말했습니다. 강남. 어떤 펜트하우스야. 그것밖에 몰라. 강산이 남자를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집어들었어요. 강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이러스를 역으로 심어 메인 서버의 위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죠. 3분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주소 하나가 떴어요. 강남구 도산대로. 강산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남자가 바닥에서 강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거기 가도 못 들어가. 오늘 거기서 파티가 있거든. 강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강산이 기지를 빠져나오자마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황도준이었어요. 황도준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산아, 차민혁이 오늘 밤 자선 파티 연다. 강남 펜트하우스야. 강산이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나 거기 간다.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야, 거기 들어가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해. 최고급 멤버십 행사라고. 강산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도 오는 자리야. 황도준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방금 서버 털었어. 황도준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청장은 내가 만들어줄게. 1시간 안에. 강산이 말했습니다. 서아진한테는 말하지 마.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왜? 강산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강남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눴어요. 클래식 음악이 낮게 깔렸죠. 강산은 블랙 턱시도를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눈빛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여유는 가면이었죠. 강산의 눈은 연회장 구석구석을 쉬지 않고 훑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 잔을 내밀었습니다. 강산이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산은 연회장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프랑스어로 투자 얘기를 나누는 두 남자 옆에서 강산이 프랑스어로 끼어들었습니다. 파리 쪽 채권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두 남자가 놀란 눈으로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명함을 건넸어요. 가짜 명함이었습니다. 강산은 연회장을 천천히 돌며 차민혁이 서아진의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황도준이 미리 건네준 명단 속 얼굴들이었어요. 강산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흘리는 말 속에서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연회장 한쪽에서 차민혁이 국정원 2차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두 사람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채 와인 잔을 기울이며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아 보였죠. 그 웃음이 강산의 눈에는 흉하게 보였습니다. 강산이 연회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복도가 하나 이어져 있었어요. 끝에 문이 있었죠. 강산이 복도를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민혁이었습니다. 강산이 문에 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소형 무선 수신기가 이미 문틈에 붙어 있었죠. 강산이 귀에 끼운 초소형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차민혁이 말했습니다. 모듈은 다음 주 안에 넘깁니다. 국정원 2차장이 말했습니다. 계좌는 확인했습니다.
이쪽도 약속은 지키죠. 차민혁이 말했습니다. 강산 그 자식은. 이 차장이 말했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이번엔 확실히. 강산이 이어폰을 빼며 손바닥 안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중이었어요. 강산의 입가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 불이 꺼졌어요. 비상등만 남은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강산이 몸을 낮췄죠.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훈련된 발소리. 강산을 향해 오는 것이었어요. 강산이 복도 끝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뒤를 따랐어요. 강산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매달린 냄비들, 식칼거리. 강산이 식칼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주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손에는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산이 그 남자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걸음걸이였어요. 강산이 세상 어디서도 잊지 못하는 걸음걸이. 오른발이 왼발보다 약간 더 무겁게 내려앉는 특유의 보행. 강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어요. 여전히 빠르구나. 그림자였습니다. 국정원 최고의 교관, 강산의 스승. 3년 전 검은 일요일 이후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었어요. 강산이 식칼을 내리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그림자가 나이프를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미안하냐? 강산이 말했습니다. 여기 왜 있어요? 그림자가 한 발짝 앞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너 잡으러 왔지. 강산이 조리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시킨 사람이 있겠죠.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있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림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림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유 같은 건 없어. 살기 위해서야. 강산이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 기억해요. 이유 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고. 그림자가 나이프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틀렸어. 그림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나이프가 허공을 갈랐어요. 강산이 옆으로 몸을 비틀며 피했습니다. 조리대를 발로 차며 공간을 벌렸죠. 그림자의 나이프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강산이 식칼로 받아냈어요. 쇳소리가 주방 안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주방 안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이프와 식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그림자는 강산이 배운 모든 동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막았어요. 강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승의 모든 동작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림자가 강산의 칼 든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침 내놓으면 살려줄게. 강산이 그림자의 손목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살려줄 사람이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강산을 벽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선택이 없어. 강산이 벽을 발로 차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림자의 나이프가 강산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옷이 찢기며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강산이 이를 악물며 그림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그림자의 심장 왼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심장을 비껴놨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등을 기대며 미끄러졌습니다. 강산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림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껴서 찌른 거 알아? 강산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림자가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야. 그자가 배후야.
강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협박했어요. 그림자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거든. 강산이 그림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킵니다. 그림자가 강산의 손을 약하게 쥐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주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죠. 강산이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연회장 밖으로 빠져나온 강산은 차에 오르자마자 녹음기를 황도준에게 전송했습니다. 황도준의 전화가 바로 울렸어요.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야. 국정원 2차장이랑 차민혁이 직접. 강산이 옆구리를 손으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배후야. 황도준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강산아, 너 지금 어디야? 강산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가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강산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어요. 스승의 스승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3년 전 검은 일요일에 설계자였습니다. 강산이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서울 밤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빛미디어 로비에 검찰과 국정원 합동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직원들을 제지했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강산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에 붕대를 감은 채였어요. 서아진이 강산 옆에 서서 수사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왔군요. 강산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장에게 걸어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수사팀장이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하다 눈이 커졌습니다. 차민혁과 국정원 2차장의 녹음 파일, 유령회사 계좌 내역, 3년 전 사건 관련 자료 사본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어요. 수사팀장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민혁 부회장 사무실부터 시작하세요. 수사가 시작되자 한빛미디어 건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강산은 서아진의 곁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수사팀이 놓치는 부분들을 짚어줬습니다. 건물 지하 3층 서버실, 차민혁의 비서실 금고, 뒤편 숨겨진 서랍. 강산이 알고 있는 곳마다 증거가 쏟아져 나왔죠. 그 시각 차민혁은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이미 낌새를 챘는지 모습을 감춘 상태였어요. 수사팀장이 강산에게 말했습니다. 차민혁 부회장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강산이 황도준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공항, 항구, 국경 검문소 전부 올려. 황도준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 근데 강산아, 문제가 생겼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말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차민혁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야. 사병 조직을 풀었어. 지금 검찰 호송 차량 노린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 준비해요.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방송? 강산이 말했습니다. 차민혁 비리 전부. 지금 이 순간 전파 타야 합니다. 그래야 저쪽이 함부로 못 움직여요. 서아진이 잠시 강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는. 강산이 서아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이잖아요.
서아진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어요. 보도국 국장 지금 당장 올려요. 강사는 서아진이 방송을 준비하는 사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려는 참이었어요. 강산이 주차장 입구 옆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맞은편 옥상. 햇빛이 반사됐어요. 저격수였습니다. 강산이 황도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 황도준의 답이 바로 왔어요. 30초. 강산이 호송 차량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하로 돌아가요. 다른 경로로 나갑니다. 운전 수사관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30초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저 차 앞 유리가 날아갑니다. 수사관이 강산의 눈빛을 보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지하로 다시 내려가는 순간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황도준 팀이 저격수를 제압했어요. 강산이 건물 안으로 돌아오자 서아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옆구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붕대 세고 있어요. 강산이 내려다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방송은요? 서아진이 강산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방송은 국장이 합니다. 일단 와요. 서아진이 강산을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구급함을 꺼냈어요. 강산이 윗옷을 열자 붕대 사이로 붉게 번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서아진이 붕대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게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아진이 소독약을 적신 솜을 상처에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회장이에요. 내 수행 비서가 다쳤으면 알아야 하지 않아요. 강산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서아진이 손을 멈추며 강산을 바라봤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림자 선생님을 쳐야 했을 때 서아진이 다시 붕대를 감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산도 말을 잇지 않았어요. 회장실 안에 잠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진이 붕대를 마무리 짓고 나서 낮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서아진이 강산의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묻어두고 살던 걸 내가 다시 꺼냈으니까. 강산이 말했습니다. 꺼내야 할 것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아진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방송 나가는지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강산이 윗옷을 여미며 일어서다 멈췄습니다. 황도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강산아, 큰일 났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뭔데?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그림자위원회가 서울 도심 건물 3곳에 생화학 무기를 뿌렸어. 지금 강산이 1시간 안에 불로칩 내놓지 않으면 전부 터뜨린다고 협박하고 있어. 강산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이 인질이 됐습니다. 서아진이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산이 황도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긴급권 발동할 수 있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이니까 가능은 해. 근데 시간이. 강산이 말했습니다. 움직여. 나는 위치 찾는다. 강산이 전화를 끊고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론 띄울 수 있어요. 서아진이 이미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몇 대나 필요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있는 거 전부요. 서아진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드론팀 전원 옥상으로 올려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한빛 미디어 드론 12대가 하늘로 솟구쳤어요. 강산이 태블릿으로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으며 서울 도심 건물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서하진이 강산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63빌딩 옥상 저 사람들. 강산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강산이 황도준에게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황도준 팀이 두 곳에 동시 투입됐어요. 강산이 세 번째 위치를 확인하고 서하진에게 말했습니다. 63빌딩은 내가 갑니다. 서하진이 강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요. 강산이 서하진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드론으로 나 도와줘요. 눈이 필요합니다. 서하진이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강산이 옥상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서하진이 드론 화면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강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보여요. 서하진이 말했습니다. 잘 보여요. 63빌딩 옥상. 강산이 비상구 문을 차고 올라왔습니다. 옥상에는 남자 둘이 대형 가스통 옆에 서 있었어요. 강산이 달려들자 한 명이 강산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강산이 몸을 옆으로 틀며 총을 흘려냈어요. 팔꿈치로 명치를 찍고 무릎으로 턱을 올려쳤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죠. 강산이 그 남자의 팔을 잡아채 가스통 반대편으로 내던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쿵 소리가 났어요. 강산이 가스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들여다봤어요. 이어폰에서 서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 빨간 선이에요. 드론 카메라로 보여요. 강산이 손을 뻗어 빨간 선을 찾았습니다. 가스통 뒤편에 숨겨진 기폭 장치였어요. 강산이 선을 뽑았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장치의 불빛이 꺼졌죠. 강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서하진의 숨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황도준 씨도 됐대요. 두 곳 다. 강산이 옥상 난간에 손을 얹으며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저 아래에 있었어요. 강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하진이 말했습니다. 강산 씨. 강산이 말했습니다. 네. 서하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차민혁이 강원도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황도준이 전화로 말했어요. 비자금 챙겨서 해외 도주하려는 거야. 강원도 어딘가에 숨겨둔 것 같아. 강산이 서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헬기 있어요. 서하진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있죠. 두 사람이 옥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헬기가 시동을 걸었어요. 강산이 헬기에 오르며 서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하진이 강산 옆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강산이 서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서하진이 말했습니다. 차민혁 눈앞에 내가 있어야 해요. 내 남편 이야기는 내가 직접 해야 하니까. 강산이 잠시 서하진을 바라보다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요. 헬기가 서울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강산이 태블릿으로 차민혁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강원도 국도 위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강산이 태블릿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하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강산이 서하진을 잠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요.
서아진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끝이 붉어졌어요. 강원도 산줄기가 헬기 아래로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헬기가 국도 위 차량과 나란히 날기 시작했어요. 강산이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막아요. 헬기가 앞으로 치고 나가며 차량 앞 도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급제동하며 멈췄어요. 강산이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차민혁이 총을 들고 나왔어요. 차민혁이 강산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비켜. 이 자식아. 강산이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총 내려요. 차민혁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내가 못 쏠 것 같아. 강산이 말했습니다. 쏠 수 있죠. 근데 나 마치기 전에 그 총 분해됩니다. 차민혁이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차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산이 차민혁의 코앞에 이르자 손을 뻗어 총을 빼앗았어요. 차민혁이 저항하려다 강산의 눈빛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강산이 차민혁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진 회장 남편. 기억해요. 차민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겠지. 당신이 한 짓이니까. 그때 헬기에서 서아진이 내려왔습니다. 국도 위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서아진이 차민혁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차민혁이 시선을 피했어요.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눈 봐요. 오빠. 차민혁이 천천히 서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차민혁이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 서아진이 눈물을 닦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돌려줘요. 차민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산이 차민혁의 손목을 뒤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법한테 넘겨줍니다. 그게 당신이 받을 몫이에요. 검찰 차량이 국도 위에 멈춰 섰습니다. 수사관들이 내려 차민혁을 데려갔어요. 차민혁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아진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서아진의 옆에 섰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팔에 이마를 기댔어요. 강산이 서아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국도 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진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어요. 강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민혁이 검찰에 연행된 다음 날 아침, 한빛미디어 보도국에서는 특별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스타 앵커 김수연이 카메라 앞에 앉아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한빛미디어는 지난 3년간 이 나라의 권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립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강산은 보도국 유리창 밖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차민혁의 얼굴이 나오고 국정원 2차장의 이름이 자막으로 흘렀어요. 강산이 유리창에 손을 얹으며 바라봤습니다. 3년이었죠. 3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버텼던 것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화면을 바라봤어요. 서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오늘은 강산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네. 그것이 강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아진은 그 짧은 대답 안에 담긴 것들을 알았어요. 방송이 끝나자 검찰은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도준이 달려와 강산의 어깨를 치며 말했어요.
야, 우리 이긴 거야. 강산이 황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겼어. 황도준이 강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 얼굴이야? 기쁜 거 맞아? 강산이 말했습니다. 기쁜 거 맞아? 황도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저 인간은 웃는 얼굴도 저래. 서아진이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강산이 황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황도준이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야, 그 말 듣자고 3년을 기다린 거 알아? 강산이 황도준의 등을 손으로 한번 쳤습니다. 황도준이 눈을 비볐어요. 강산이 황도준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울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안 울어. 먼지야. 세 사람이 보도국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흘 후 강산은 국정원 복권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정원장 직무대행이 강산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강산 전 요원 3년 전 검은 일요일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해제하고 국가유공자로 공식 복권합니다. 강산은 정면을 바라보며 복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정원장 직무대행이 강산에게 훈장 케이스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강산이 케이스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이 끝나고 강산이 밖으로 나오자 서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강산이 가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아진이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강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짙은 감색 스웨터였어요. 직접 뜬 것이었습니다. 실밥이 고르지 않은 곳도 있었고 한쪽 소매가 조금 짧았죠. 그러나 강산이 그 스웨터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어설퍼요. 나 뜨개질 잘 못하거든요. 강산이 스웨터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언제?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나가서 싸우는 동안. 강산이 스웨터를 바라봤습니다. 훈장 케이스는 가방 안에 그대로 두고 스웨터를 입었어요. 서아진이 강산의 앞서풀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아진이 강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고 싶어요? 강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평창? 서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평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농막은 차민혁의 방화로 절반이 무너진 채였어요. 강산이 폐허가 된 농막 앞에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무너진 지붕, 재가 된 마루. 서아진이 강산의 옆에 서서 조용히 바라봤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다시 지으면 됩니다.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지어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혼자 짓지 말고. 나도 있어요. 강산이 잠시 서아진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뜨개질도 어설픈 사람이. 서아진이 강산의 팔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그 스웨터 벗겨버린다. 강산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고 낮은 웃음이었지만 진짜였어요. 서아진이 그 웃음을 보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웃으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래전에.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다시 나와도 돼요. 강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진 농막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기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다시 켜지는 눈빛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강산을 보자마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총각아, 텔레비전에서 다 봤어. 나라를 구했다며. 강산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됐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강산의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과장은 무슨, 우리 마을 총각이 제일 대단한 거야. 마을 이장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잔치합시다. 강산이 돌아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 평상이 놓이고 불이 켜졌어요. 강산은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막걸리 잔을 받았습니다. 세련된 수트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서울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은 채였어요. 황도준이 뒤늦게 도착해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야, 나는 왜 늦게 연락해? 강산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 황도준이 마당을 둘러보다 서아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데도 오세요. 서아진이 나무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딘데요? 황도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산골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산이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아진이 옆에 앉아 무릎을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못 봤던 거죠. 서아진이 강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네요. 강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내가 못 봤던 거. 강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마을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불빛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강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악몽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잠이 왔어요. 서아진이 강산의 얼굴을 바라보다 무릎에서 외투를 꺼내 강산의 어깨 위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을 바라봤죠. 산골 마당에 불빛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강산이 가장 오래 기다렸던 밤이었어요. 싸움도 없고 총성도 없고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도 없는 밤. 그냥 평범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강산에게는 훈장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창의 밤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산은 한빛미디어 보안 전략 이사로 정식 취임했어요. 첫날 출근길, 강산은 감색 스웨터 위에 재킷을 걸쳤습니다. 서아진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스웨터 위에 재킷이에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따뜻합니다. 서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트 입어요. 이사님. 강산이 재킷 단추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소리는 아직 어색합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말했습니다. 익숙해져요. 앞으로 매일 들을 소리니까. 강산이 서아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진이 손을 내리며 말했어요. 다 됐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아진이 앞을 보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잘 잤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네.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강산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산은 취임 첫 주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룹 내부에 잔존해 있던 차민혁 측 인물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었어요. 강산은 직원 수백 명의 통신 기록과 출입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황도준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넘겨줬고 강산은
그것을 바탕으로 12명을 추려냈어요. 그중 3은 차민혁의 직계 사병이었고 나머지 9은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린 직원들이었습니다. 강산이 명단을 서아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보내야 합니다. 서아진이 명단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이 중에 10년 넘은 직원도 있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두 곳에 발 걸친 사람입니다. 서아진이 명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냥 씁쓸해서. 강산이 말했습니다. 씁쓸한 거 맞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서아진이 명단을 다시 집으며 말했습니다. 인사팀 부르죠. 강산은 해외 지사들도 직접 챙겼습니다. 도쿄, 파리, 두바이 지사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일본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번갈아 쓰며 각 지사의 회계 내역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사장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파리 지사장이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 정도 수준의 감사는 처음입니다. 강산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합니다. 파리 지사장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황도준이 강산 뒤에 서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표정 좀 봐. 강산이 화상회의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웃지 마. 황도준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안 웃어. 그렇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서아진은 강산이 곁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강산의 자리를 확인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 늦게까지 나란히 일했습니다. 강산도 마찬가지였죠. 서아진이 커피를 내려오는 방식, 서류를 들여다볼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피곤할 때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것, 어느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회장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서아진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눈을 비볐어요. 강산이 커피 2잔을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오늘은. 서아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강산이 서아진 앞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해요. 서아진이 커피를 들며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이사님이 퇴근하라고 하면 퇴근해야 하나요? 강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서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챙기는 거예요. 강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이에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이냐고요. 강산이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다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귀끝이 붉어졌어요. 창밖 서울 야경이 반짝였죠. 그때 강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황도준이었어요. 강산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황도준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강산아, 뉴스 봐. 강산이 리모컨을 들어 회장실 벽면 화면을 켰습니다. 긴급 속보 자막이 흘렀어요. 교도소 폭동 발생, 차민혁 행방불명. 서아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어요. 폭동이 어떻게 시작됐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불을 질렀어. 계획된 거야. 차민혁 독방이 있던 동은 폐쇄회로 카메라가 전부 꺼졌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누가 도왔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아직 파악 중이야. 근데 강산아, 이게 단순한 탈옥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정교해.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림자위원회. 황도준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 강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반격이야.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산이 전화기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경호 인원 2배로 올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민혁이 제일 먼저 노릴 사람이 당신입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강산이 황도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정원의 첩보 요청에 전직 국정원장 최근 동선 전부 그리고 초법적 암살 집단 국내 잠입 여부 확인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 근데 강산아, 하나 더 있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말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쪽을 감시하는 눈이 있어. 아직 숙청이 완전히 안 끝났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알아.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조심해. 강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또 이렇게 됐네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강산이 서아진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서아진 씨.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건 국가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유예요. 서아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산이 서아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아진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이 빛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황도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산이 침대에서 일어나 확인했어요. 초법적 암살 집단 국내 잠입 확인. 홍콩 거점 운용 중. 전직 국정원장 홍콩 체류 가능성 높음. 강산이 문자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서울 하늘이 검푸르게 깔려 있었어요. 강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홍콩이군. 강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뒀던 위조 여권을 꺼냈어요. 홍콩 입국용이었습니다. 강산이 여권을 손에 쥐며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걸쳤죠. 오늘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생겼죠. 강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아진이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홍콩이죠.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진이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황도준 씨한테 연락 왔어요. 나도 알아야 한다고. 강산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황도준 그 자식.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강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서아진이 강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민혁도 잡았잖아요. 내가 직접. 강산이 서아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홍콩 날씨 덥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얇게 입으면 되죠. 강산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서아진이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홍콩행 비행기가 이륙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작전을 계속 그렸습니다. 서아진이 옆자리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다 말했어요. 밥은 먹어요. 강산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요. 서아진이 강산 앞 트레이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먹어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진이 기내식 뚜껑을 열며 말했어요.
싸우려면 먹어야 하잖아요. 강산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서아진이 자기 것도 펼치며 말했어요. 홍콩 가서 뭐 제일 걱정돼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서아진이 포크를 멈추며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기내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작전 중에 감정이 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나는 당신만 보게 돼요. 서아진이 잠시 강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작전 중에는요.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작전 밖에서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서아진이 포크를 다시 들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편안한 사이가 된 것이었죠. 홍콩 국제공항에 내리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황도준이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도준이 강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형, 나 여기까지 먼저 와 있었어. 고맙다는 말은. 강산이 황도준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황도준이 서아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시면 안 됐는데.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왔으니까 잘 써요. 황도준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담력은 형보다 나아. 강산이 말했습니다. 알아. 황도준이 이동하며 설명했습니다. 비밀 연회장은 침사추이 쪽 고층 빌딩 38층이야. 오늘 밤 전 세계 킬러들이랑 중개인들이 모이는 자리야. 차민혁이 블루칩 경매 소식을 듣고 반드시 온다는 첩보야. 강산이 말했습니다. 블루칩 미끼는 이미 뿌렸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응. 덕분에 다들 몰려오는 중이야. 근데 강산아, 전직 국정원장도 직접 온대.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끝낼 수 있지. 황도준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굴 보게 되면 괜찮겠어. 강산이 잠시 걸음을 늦추다 말했습니다. 괜찮아야지. 호텔에 도착해 강산은 짐을 풀지 않고 바로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황도준이 지도를 펼쳤어요. 연회장 진입은 강산이 단독으로 해. 나는 건물 외부에서 통신망 교란하고 비상구 통제해. 회장님은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한빛미디어 홍콩 지사통에서 현지 방송망 확보해뒀어요. 신호만 주면 전 세계로 터뜨릴 수 있어요. 황도준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잘 골랐다. 강산이 말했습니다. 일 얘기해. 황도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민혁이 가짜 블루칩인 거 모르고 오는 거잖아. 진짜 블루칩은. 강산이 어깨 흉터 아래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다 끝내는 거야. 강산이 말했습니다. 끝내야지. 그날 밤 침사추이 고층 빌딩 3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홍콩 야경이 사방 유리병 너머로 펼쳐졌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들이 날카로웠어요. 강산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강산이 카지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칩을 받으며 옆 사람에게 광둥어로 말했어요. 오늘 경매 기대되는군요. 옆 사람이 강산을 힐끔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강산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요. 당신은?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스크다. 강산이 웃으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이 눈을 크게 뜨며 러시아어로 대답했어요. 강산이 카드를 받으며 연회장 안을 훑었습니다.
차민혁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구석 테이블에 낯익은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었어요. 강산이 이어폰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황도준, 전직 국정원장 북동쪽 테이블. 확인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확인했어. 경호원 둘이 옆에 있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차민혁은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중이야. 강산이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강산이 연회장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중개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연락망을 파악했어요. 아랍어로 1명, 프랑스어로 1명, 다시 영어로 1명. 강산이 움직일 때마다 적들의 통신망이 조금씩 교란됐습니다. 황도준이 외부에서 전파를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차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탈출한 지 며칠 만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차민혁이 연회장을 둘러보다 경매 진행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강산이 차민혁을 시야에 넣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오늘의 주요 품목은 코드네임 블루칩입니다. 시작가는 그때 연회장 조명이 전부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황도준이 이어폰으로 말했습니다. 강산아, 지금이야. 강산이 야간 투시 렌즈를 눈에 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회장이 초록빛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산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서아진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렸어요. 강산 씨, 내 위치에 2명이 들어왔어요. 강산이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비상구 쪽 대기실이에요. 나 잡으러 온 것 같아요. 강산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기실을 향해 달렸어요. 대기실 문을 차고 들어가자 2 남자가 서아진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첫 번째 남자의 어깨를 잡아채며 벽에 박았어요. 2번째 남자가 강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산이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어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아진이 벽에 등을 붙인 채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강산이 서아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친 데 없어요.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없어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서아진이 강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강산이 서아진의 손을 한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연회장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몰렸어요. 그 혼란 속에서 차민혁이 비상구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강산이 차민혁의 앞을 막아섰어요. 차민혁이 강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강산이 말했습니다. 또 만나네요. 차민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비켜. 여기서 나한테 손 떼면 너도 끝이야. 강산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말 전에도 했죠. 차민혁이 품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강산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민혁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강산의 손이 총을 쳐냈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강산이 차민혁의 손목을 꺾으며 벽에 세웠습니다. 차민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죽여. 어차피 넌 날 죽이고 싶었잖아. 강산이 차민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이면 쉽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차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끝이야? 강산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전부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그때 연회장 사방 유리벽에 화면이 떴습니다. 한빛미디어 홍콩 지사를 통해 서아진이 신호를 보낸 것이었어요.
차민혁의 얼굴, 국정원 2차장과의 녹음 파일, 전직 국정원장의 비자금 계좌, 전 세계 방송망을 타고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차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산이 차민혁을 황도준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황도준이 차민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 못 가. 강산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은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강산이 뒤를 쫓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 골목이었습니다. 홍콩의 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전직 국정원장이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강산이 달렸어요. 두 블록을 달려 강산이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가 급제동했어요. 전직 국정원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산을 바라봤어요. 머리가 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강산이 어릴 때부터 알던 얼굴이었죠. 전직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강산아. 강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전직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나를 막을 거냐? 강산이 말했습니다. 네. 전직 국정원장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키운 놈한테 잡히는군. 강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가르쳐줬죠. 어떤 권력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전직 국정원장이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강산이 손에 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모든 계좌와 비밀 통신망이 국제형사재판소로 실시간 전송됐어요. 전직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다 보냈나? 강산이 말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강산이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진짜로 하는 말이야. 잘했어. 그리고 스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산이 그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손인지 수갑을 받는 손인지 어느 쪽이 더 떨리는지 몰랐어요. 황도준이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강산아, 차민혁 공항에서 재검거됐어. 끝났어. 강산이 전직 국정원장을 황도준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잘 데려가.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형 괜찮아. 강산이 말했습니다. 응. 황도준이 강산을 한번 바라보다 전직 국정원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골목에 강산 혼자 남았습니다. 홍콩의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멀리 빌딩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산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진이었어요. 숨을 약간 헐떡이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을 보자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다쳤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서아진이 강산 앞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서아진이 강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산의 눈이 전과 달랐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아진이 강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산이 서아진을 감쌌어요. 홍콩의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강산과 서아진은 평창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막 재건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마을 남자들이 모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합류했어요. 이장이 강산의 등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여기선 이사님 아니야. 강산 총각이야. 강산이 망치를 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서아진이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볕이 따뜻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강산과 서아진만 남았어요. 반쯤 올라간 농막 앞에 평상이 놓였습니다. 강산이 서아진 옆에 앉았어요.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골목에 혼자 서 있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여기 오고 싶었어요.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여기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요.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아진이 눈을 내리깔며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심플하고 단단한 디자인이었어요. 강산이 직접 고른 것이었죠.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서아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강산이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서아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강산이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평생? 서아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강산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나랑 살아줘요. 서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산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서아진 씨, 나랑 결혼해줘요. 서아진이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5개 언어로 물어봐야 대답해 줄 것 같았어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강산이 반지를 서아진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서아진이 반지를 바라봤어요. 평창 산골 하늘 아래 별이 떴습니다. 그때 농막 진입로에서 헤드라이트가 들어왔어요. 황도준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샴페인을 흔들었어요. 황도준이 소리쳤습니다. 야, 나 빼고 했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황도준이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이 산골에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황도준이 서아진에게 샴페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챙겨줄게요. 황도준이 강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형, 잘했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황도준이 샴페인을 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 있어. 마운틴 재단 설립 허가 났어. 퇴직 요원들 교육 프로그램 바로 시작할 수 있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잘 됐네. 황도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해야지. 뭐로 할까? 강산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끝났으니까.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끝났으니까. 서아진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별빛 아래 샴페인 거품이 올라갔어요. 평창 산골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강산이 서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진이 그 손을 꽉 쥐었어요. 황도준이 샴페인을 혼자 더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혼자야? 강산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데려와.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강산이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아.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산골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농막 위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강산이 가장 오래 기다린 밤이 이렇게 왔습니다. 싸움이 아닌 밤이었어요. 총성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밤이었죠. 그 밤이 강산에게는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평창 산골에 봄이 왔어요. 새로 지은 농막 마당에는 강산이 손수 심은 꽃나무들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지난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텃밭에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강사는 이른 새벽 그 텃밭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손으로 헤집고 있었어요. 작업복 소매에 흙이 잔뜩 묻었죠. 서아진이 농막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또 새벽부터? 강산이 고개를 들지 않으며 말했어요. 상추 올라왔어요. 서아진이 슬리퍼를 끌며 텃밭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초록 새순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진짜네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겠어요.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키운 거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강산이 흙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서아진이 강산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죠. 겸손하게 고맙다고 해요. 강산이 서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아진이 웃으며 일어섰어요. 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진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텃밭을 한 바퀴 둘러봤죠. 상추 옆으로 시금치도 올라오고 있었고 고추 모종이 심어진 쪽에는 작은 비닐이 덮여 있었어요. 강산이 언제 저걸 다 했나 싶었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어요. 고추는 언제 심은 거예요? 강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올해는 청양고추도 심었어요. 서아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당신. 강산이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배워가는 중이에요. 서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강산이 그 웃음을 흘깃 봤어요. 1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강산의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이었죠. 이전엔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강산은 평일에는 서울 한빛미디어 이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반드시 평창으로 내려왔어요. 서아진도 마찬가지였죠.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차를 타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이제 두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길이 됐어요. 강산은 운전을 하며 말이 없었고 서아진은 조수석에서 서류를 보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강산이 신호에 멈추며 서아진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이었죠. 강산이 조용히 재킷을 벗어 서아진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죠. 강산은 한빛미디어에서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강산의 눈빛 안에 담긴 것들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 하나를 볼 때도 끝까지 봤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뒤에도 강산은 혼자 남아 화이트보드를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산이 보안 점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막내 직원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강산이 말했어요. 말해요. 막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5개 나라 말을 다 하세요? 비결이 있어요. 강산이 잠시 막내 직원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매일 했어요. 조금씩이라도. 막내 직원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강산이 말했죠. 그게 다예요. 막내 직원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강산이 걸어가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평창에 IT 교육센터 열었어요. 거기 강의 하나 맡아줄 수 있어요. 막내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제가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잘하잖아요. 막내 직원이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죠. 해볼게요. 강산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막내 직원은 한참 뒤에야 제자리를 떴어요. 뭔가 크고 단단한 것이 손에 쥐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황도준이 강산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국정원 핵심 간부가 된 황도준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에 날을 세우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는 소파에 털썩 앉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야, 마운틴 재단 일기 교육생들 수료했어. 12명이야. 강산이 서류에서 눈을 들며 말했어요. 다들 어디 갔어?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셋은 재난구조대, 넷은 민간보안회사, 나머지 5은 교관 지원했어. 강산이 말했어요. 교관 지원한 5은 내가 면접 볼게. 황도준이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재단이 진짜 잘 돌아가고 있어. 형이 만든 거잖아. 강산이 말했죠. 우리가 만든 거지. 황도준이 말했어요. 나는 옆에서 거둔 거고. 강산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황도준이 잠시 강산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형, 행복해. 강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저무는 빛이 건물 유리창마다 붉게 번졌죠. 강산이 잠시 그 빛을 보다가 말했어요. 응. 황도준이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해. 강산이 황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죠. 응. 황도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거면 됐어. 황도준이 나가고 나서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강산은 서류를 덮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어느 나라 어느 골목인지도 가물가물한 어딘가에서 혼자였던 밤들이 잠깐 스쳤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있었습니다. 강산은 조용히 일어나 불을 껐어요. 주말 평창,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진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꽃나무 그림자가 마루까지 뻗어 있었죠. 강산이 마루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서아진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는 강산의 손가락을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강산이 아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강산이 낮게 말했어요. 손이 작네. 서아진이 마루 한쪽에서 차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강산이 말했죠. 그랬나? 아이가 강산의 손가락을 더 세게 쥐었어요. 강산이 그 작은 힘을 느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상추 잎이 살랑였죠.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산의 삶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누군가 옆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강산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것을 건너서야 오는 것인지를요.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강산이 말했어요. 응. 서아진이 말했죠. 나는 가끔 지금이 꿈인 것 같아요. 강산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서아진이 강산을 바라봤어요. 강산도 서아진을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여전히 강산의 손가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세 사람 위에 고루 내려앉았어요. 가장 평범하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이강사는 끝내 총을 버렸습니다. 코드네임도 작전도 복수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밥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삶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선택한 가장 평범한 하루. 어쩌면 그것이 그가 3년 동안 산골에서 홀로 버티며 꿈꿔온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총을 잘 쏘는 것도 5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강산이 온몸으로 증명한 진짜 강함이었어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은 없지만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화려하지 않지만 한결같은 사람.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